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행복의 최대치, 최대호의 이거 안양 코너로 만나보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거 안양 번외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시장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번외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과연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번외편일까 궁금하실 텐데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일단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시장님. 그렇죠. 아직도 국민들이 지방자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특별 편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자주 나오시는데 네. 나오시자마자 항상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을 해주시지만 정확하게 그 의미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청취자분들이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지방자치가 뭔지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양시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오늘은 그러면 최대호의 최대치 이거 안양? 지방자치 안양이 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딱딱하지만 지방자치. 네. 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동네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다 이 얘기인 거죠, 시장님. 그렇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가 시행지 30년이 되었어요. 참으로 빠르지요. 예. 지방자치의 큰 의미는 바로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치의 힘이거든요. 30년 전 민선자치가 지방자치 시작됐을 때 비교하면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의견을 내기도 하고 지역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자치가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는 제도와 또 시민의 참여 그리고 관심으로 완성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1995년에 시작이 됐네요. 네, 그래서 네, 정말 네. 30년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님은 그 30년 동안의 어떤 변화를 체감을 하세요? 민선자치 30년 돌아보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행정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시민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참여의 자치로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도 작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서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았거든요. 또 복지, 교육, 환경, 교통 같은 생활 전반의 인프라가 크게 향상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눈에 띄게 이렇게 발전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예전에 산업도시 안양 이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서 살기 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했고요. 그리고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변화됐다는 것도 느껴지지만 확실히 지금 이제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늘 나오는 목소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여전히 왜 나오는 걸까요? 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제는 형식적 자치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자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방자치가 정착돼 있고 선진화된 몇 국가들의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일본은 2000년대에 지방분권 일괄법을 제정해서 중앙에 이임 사무를 자치 사무로 전환했어요.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게 돼 있지요.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라든지 또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전력 또 지방 창생 전략을 통해서 지방이 스스로 인구 정책과 산업 정책을 마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럽은 더 진전제 형태인데요. 독일은 헌법에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해서 가능한 한 하위 정부가 이 일을 처리하도록 보장을 하게 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인 개마인대가 있는데요. 개마인대가 교육이나 복지, 환경, 도시계획을 추진하며 재정권도 강하게 돼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 제도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982년 지방분권법을 통해서 시장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행정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사에서 여전히 중앙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그 책임져 혁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원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다음 30년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법 제정이 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것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 일괄법 제정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방분권법 있다고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은 많이들 내시는데 아직 관련한 법이 없는 건가요? 예,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정보를 견제 감시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의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지위나 권한 또 인사, 조직 운영의 자율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의회법이 제정이 되면은 의회 전문성이라든지 또 책임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집행기관의 협치 구조가 보다 균형 있게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해요. 결국 지방의회가 제대로 서야만이 지방정부도 바로 설 것이고 또 지방정부로 서야만이 시민 중심, 즉 주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이 시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중앙이 지방을 믿고 권한을 나눌 수 있는 첫걸음이고요. 또 앞으로의 30년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만드는 자치의 시대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정책을 조율하고 있는데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법이 이러한 건강한 협치의 성숙한 자치 문화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네. 공감하시고 그 말씀을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네. 그 시장님이 보니까 안양시장이시면서 전국 2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제5대 회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른 시에도 있나요? 예. 다른 시 이제 전국에 22개 네. 우리 지방주가 참여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보자라고 해서 벌써 10여 년 전에 지방자치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자치 실현을 이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인데요. 인적 자원을 육성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지역 자원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도 개선 촉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과 목표를 출범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자치분권대학과 함께 전국의 98개 시군구 200여 명의 교수님이 참여를 했어요. 3만 명 정도 넘는 자치 인재를 우리가 길러냈습니다. 네네. 발명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 변화를 많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주민이 배우고 또 지역이 성장하고 그리고 제도가 바뀌는 참여형 분권 모델이 실현 가능한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로 나갈 때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는 사람 또 지역 제도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분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예.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가 생긴 건데 네. 지금 5대 회장으로 계시잖아요. 네네. 2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회인데 보통 이런 회장은 이렇게 지자체 그러니까 시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5대 회장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제가 올해부터 맡았어요. 올해부터. 네, 올해부터 맡았습니다. 맡아보니까 어떠세요? 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가야 할 길도 아주 먼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앙정부 그리고 국민의 어떤 그 성숙된 지방자치 문화를 교육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또 이런 논리를 잘 만들어 가지고 제가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향후 30년의 미래 지방자치의 모델을 네. 완성하는 데도 와. 막중한 저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 그 지방정부의 어떤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바쁘시겠는데요, 그러면? 바쁩니다. 시간이 길지 않은데요, 시장님? 네네네. 지방정부가 이렇게 자치분권 확실히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설정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그야말로 중앙은 지시하고 지방은 집행하는 구조가 이루어졌거든요.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권한과 지방 분권이 함께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실정을 가장 잘하는 지방이 정책을 설계하고 또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지원을 함께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둘째, 지방과 중앙 간의 상시협의체를 제도화해서 정책을 사전에 조율하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과 중심의 책임 체계를 확립해서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결국 중앙이 통제하는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방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중앙이 지원하는 수평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다음 30년 지방자치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합니다. 즉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과 제도 틀을 제시하고 지원하되 구체적인 실험과 지역 특성에 맞는 판단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양시도 중앙정부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고요. 또 정책을 조율하고 있으며 지역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잘 조정해 왔는데요. 이러한 경험은 현실감과 신뢰성을 높이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은 중앙에서는 지시하고 네. 지방은 그대로 그냥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약간 수직적 관계였다면 예, 그런 구조가 많았지요. 네. 앞으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을 해주는 수평적 구조가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이 확 마음에 와닿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이 주도해서 진짜 지방자치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또 그 지방 내에서는 주민들이 주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또 많은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만 해도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에 주민자치 리더십이라든지 또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등 다양한 과정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 학교 교육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 교육도 개설되고 있고요. 이러한 제도와 교육은 지역의 주체로서 다양한 지역 문제를 심히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주민제안,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마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생과 협력을 기반하는 지역사회를 이루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의 특색 또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정치 활성화 등 상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내가 내는 세금을 내 지역이 필요한 예산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시민정책 참여단과 온라인 시민 제안 플랫폼은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시민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이런 자치를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양시에서 시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안에 되게 많았거든요. 네, 주민자치대학이 일단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대학 다니시는 거예요? 주민자치대학이라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대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네. 주민 내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거지요. 오. 어떻게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인가 또 지방자치 실천 과정의 방법 그리고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은 주민 수기제랄까요?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해서 직접 시민들이 예산을 제안을 하네요. 예, 내가 내는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 지역에도 적절히 쓰일 수 있게끔 예산을 제안하게 되면 제가 시민을 통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안양시가 2010년부터 법을 만들었고 2011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민 제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도 하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마을 내에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은 필요하겠는데 하면은 직접 본인들이 제안하고 이러시는 거네요. 그렇죠.
마을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행정이 관에서 주도했다고 그러면 예. 이제는 마을의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의 역사성, 정주성이랄까 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제한된 내용들을 저희가 잘 토론하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또 예산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양 시민분들은 이런 거 많이 참여 많이 하실 것 많이 같아요.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지금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축제가 많습니다. 네, 예.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시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주민자치회에서 이 문제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행사 내용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또 지역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축제인데요. 정말 만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 시민들이 이런 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건 어찌 보면 이 지자체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은 시민 참여와 또 권한 확대 그리고 단순한 자치 시대를 넘어서 진정한 분권과 협력의 시대를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시장도 상당 분야 권한을 내려놔야 됩니다. 예, 그것을 곧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예. 시장님? 예, 시장은 그렇죠. 권한을 내려놓고 네. 가장 의사결정을 조율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결정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일부 공무원들이 예산도 세웠고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은 맞아요. 이제는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상당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에게 할애를 해놓고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고 심지어는 어린이 참여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제안하게 되면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확실히 모든 지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요. 지금 이제 30년 지방자치를 쭉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올리실 것 같고 앞으로의 방향도 좀 어느 정도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0초 정도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방자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의견을 내기도 하고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자치가 바로 지방자치가 완성되는 길입니다. 국민의 중심이 되고 또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간과 자연, 지역사회 주민 간의 상생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보건과 또 친환경 도시 완성을 위해 민간이 협력할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한 분 한 분의 작은 참여가 모여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국가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손잡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세계 속에 더 빛나는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